자,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었네요. 자, 일단 어제 어,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아, 이게 오세르 프렌, 오세르 프렌보다 라치오 승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라치오를 주력 부주력에서 뺀 이유가 좀 불안해서였는데 하필 그걸 다폴에 넣는 바람에 어, 뭐 프랑크 승, 뭐 레체 원더, 그리고 또 뭐였지? 레알 마인, 비아리알 오버까지 딱 좋았었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됐고 음,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어, 지금 있을 경기들을 좀 잘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변경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후원 조합에는 막 무리한 고배당 조합 같은 건 안 나갑니다. 어제도 사실 뭐 다섯 폴더 고배당이긴 한데 13배짜리 그런 뭐 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두 경기 세 경기 위주 무승부도 한 뭐 2무씩 계속 나눠서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좋아 보이는 뭐 2무가 됐든 뭐 핸디무 무승부가 됐든 한 조합씩만 좀 가져가려 합니다. 조합을 최대한 조금 좀 더 줄이면서 그렇다고 이제 조합을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다폴 고배당 뭐 아니면 산무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구독자 게시판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후원하신 분들은 이제 최대한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고 구독자 게시판은 뭐냐면 그러니까 후원하기는 좀 애매하고 어, 나는 이제 뭐 두 경기 세 경기 잘 안 간다. 그냥 나는 고배당만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게시판을 구독하시면 거기는 이제 분석 결과랑 같이 고배당 위주로 올려드릴 겁니다. 조합도. 그래서 뭐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고배당도 가신다고 하신 분들은 구독도 같이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약간 예전에도 구독 게시판을 활용하려다가 이제 한동안 활용을 안 했었는데 구독 게시판이 그 티어가 1, 2로 나뉘는데 사실 2는 필요 없는 것 같고 티어 1이 예전보다 살짝 오르긴 했어요. 예전에 한 3,300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4,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입니다. 한 달. 하루에 4,500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4,5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별풍 개수로 따지면 뭐 100개도 안 되는 거죠, 한 달에. 근데 이제 구독자 게시판은 음, 아무래도 이제 좀 확률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위주로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되고 어, 뭐 애초에 뭐 분석 결과도 같이 올라갑니다. 조합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는 방송에 그 분석 결과를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만 공개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분석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셔도 됩니다. 그 구독 게시판에 일단 분석 결과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차츰 그냥 결과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비중을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해요. 뭐 일, 좋아 보이는 순위를 이제 색깔별로 좀 나눠서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순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순위들 그 다음 뭐 고배당 갈 만한 경기들 뭐 그렇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다시 활용을 좀 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제 12월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게 뭐 오늘로 끝날지 내일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며칠을 더 할지. 그래서 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다시 보기 후원하셔도 되니까 쪽지 주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쯤에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평일과 이제 주말에 방송 시간을 좀 정하려고 하거든요. 대충 이제 국내 경기들도 거의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실 해축 위주로밖에 없습니다. 뭐 평일에도 뭐 유로파나 컨퍼런스, 뭐 A 매치가 있는 경기가 아닌 이상은 거의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요일 호주 축구 말고는 뭐 아침에 이제 미축 말고, 그러니까 아침에 미축을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호축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그 전날에 해축이랑 같이 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토일을 굳이 1, 2부로 나눠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축을 전날 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간도 올려드리고 후원 개수도 뭐 하루, 일주일, 그리고 보름, 한 달 요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이제 며칠 안 하니까 길어야 한 2, 3일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저야 이제 가는 조합이 똑같긴 하지만 후원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무리하게 이제 고배당을 막 남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 이벤트 하실 때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후원을 더 하고 이제 똑같은 이벤트 아닐 때는 이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해서 단가가 좀 낮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후원하시고 쪽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메모장도 중간중간에 쓸 일 있으면 좀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확실히 뭐 경기 적을 때는 써도 되긴 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렇게 당분간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적어 드리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사실 갈만한 경기는 이 두 경기거든요. 해외 축구. 그 위에 일단은 뭐 아침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같이 묶어 가든가. 왜냐면 시간대가 겹치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해축이랑 아침이.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페르세폴리스하고 알슈르타 경기인데, 자, 일단은 잠시만요. 페르세폴리스 축구로 좀 구분을 해서 오늘 총 6경기. 일단 배당이 좀 적습니다. 페르세폴리스가 이란 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마드 빈 칼리파 스타디움인데 이게 아마 이란일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이란이 아닌가? 이게 카타르로 나오네 이게. 중립인데 이거.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죠. 중립 경기입니다. 중립 경기. 근데 왜 여기서 하지? 이게 카타르에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자, 일단은 페르세폴리스 지금 순위가 3무 2패입니다. 알쇼르타도 마찬가지로 2무 3패로 둘 다 승리가 없어요. 아직 1승이 없는데 둘 다 득점은 같긴 하지만 알쇼르타가 실점이 워낙 많다. 그리고 두 팀 다 부상 여부가 크게 없습니다.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풀 대 풀로 붙었을 때 지금 어쨌든 페르세폴리스가 원래 홈에서는 얘네가 완전 그 원정하고 차이 나는 팀이거든요. 좀 성적이 많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두 경기 연속 비겼습니다. 알라이안 원정도 선제골 넣었는데 비기고, 그리고 얘네가 일단은 그 이 득점력이 뭐 아까 알쇼르타도 얘기했지만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어요. 그 얘긴 뭐냐? 어쨌든 뭐 실점도 많이 안 하지만 득점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그에 반면에 이라크 팀인 이제 알쇼르타는 실점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나마 얘네가
홈에서 했던 경기 같은데 그때 알라스르하고 비기고 뭐 파크타코하고 비기고 했었는데 뭐 알라을리 원정이라든가 알힐랄 그리고 지난번 알와슬까지 3대1로 져가지고 그 전 경기만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비긴 적도 2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립에서 열려서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경기도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 같거든요. 알와슬. 그 경기도 3대1로 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페르세폴리스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 뭐 둘 다 득점력이 적긴 하지만 실점 부분 따지면은 페르세폴리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배당이 너무 적어서 사실 경기도 너무 일찍 시작하거든요. 11시. 동시간대에 열리는 게 이 경기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가려면 그래서 이게 언오버 가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언더 페르세폴리스 입장에서 보면 언더 가야 되는데 알쇼르타의 실점 생각하면 오버 가야 되고 그냥 요 경기는 페르세폴리스 승 보되 배당 대비 승각인 좀 빡센 것 같고 어제 약간 알크마르 느낌으로 핸디무 쪽을 노리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배당만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경기는 굳이 간다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동 경기들은 얼로 튈지 몰라요. 최근에 뭐 나사프 홈에서 그 배당도 낮았던 경기들이 대부분 막 무 1대0으로 이기다 막 역전패 당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알쇼르트가 실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챙겨보는 리그가 아니고 아침에서만 보이는 리그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알아을리하고 에스테글랄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배당이 낮죠. 일단은 저기하고는 다른 게 앞 경기하고는 다른 게 알라흘리 같은 경우는 5승 무패입니다. 득점도 12득점에 3실점. 그러니까 에스테글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죠. 그리고 결장 부분이 이제 있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피르미누가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고 미드필더에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에스테글랄은 뭐 완전 부상까지는 아닌데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한 몇 명 정도 있다. 근데 이제 결장 여부로 보면은 당연히 에스테글랄이 조금 좋을 수밖에 없죠. 아예 결장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르미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알쇼르타 상대로 5대1로 이길 때 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 포함해서 5연승 중이고 뭐 아침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 전승입니다. 페르세폴리스, 뭐 알라슬, 알라이안, 알쇼르타, 지난번 알라이안까지 뭐 많게는 다득점, 뭐 적게는 한 골차 이렇게 승부를 하고 있어서 매 경기마다 골을 넣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뭐 비르미누가 없어도 팀 내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이반 토니 그리고 마레즈도 있고 그리고 피르미누가 골이 가장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경기는 그래도 알라흘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스테글랄이 뭐 첫 경기 알가라파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4경기 이 1무 3패할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페르세폴리스하고 느낌은 좀 다르긴 해요. 물론 이것도 승을 좀 봐야 되지만 이게 중립이라는 좀 변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거지. 여기는 이제 홈이기 때문에 그냥 승에 저는 에스테글랄이 지난 아릴랄전도 3대0 알사드한테도 2대0 물론 홈인진 모르겠는데 그때 알나스르전에 한 골차로 진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승 보는 입장에서는 마인까지 봐야 되지 않나. 알라흘리의 홈이기 때문에 원정이면 좀 빡셀 수 있다 보거든요. 왜 마인을 좀 더 보냐면 에스테글랄이 득점이 없어서 그래요. 득점. 아릴랄한테도 3골밖에 안 준 거면은 뭐 마인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홈이라서 그렇습니다. 알라흘리. 그리고 요새 리그에서도 연승 중이라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에스테글라를 갈 수가 없다. 에스테글라에 조금이라도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려면 이제 득점력이 그래도 좋아야 되는데 득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마인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알로아슬라고 알라이안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의외로 상대 전적은 에스테글랄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최근의 경기만 봤을 때 2승 1무? 근데 20년도 이후로 보면은 1승 1무 2패니까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알리 홈이기 때문에 뭐 가장 최근도 홈에서는 21년도고 마지막 경기가 21년도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처음 예상했던 대로 알라흘리 승마인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라슬라고 알라이안. 왜냐면 아챔은 비중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 3개 언더 잡고 그 뉴캐슬인가 어디 언더 잡고 4경기 그 6배 적중한 게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거지. 아챔은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한 템포 쉬어간다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알라슬라고 알라이안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알라슬라고 알라이안은 지금 순위가 앞 두 경기보다 배당이 조금 더 높긴 한데 알라살이 일단은 3승 1무 1패, 알라이안이 1승 1무 3패로 확실히 좀 차이 나죠. 한 두 경기 정도 차이 나고 득실도 차이가 나고. 근데 알라설은 딱히 결장이나 그런 뭐 명단 제외 이런 게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라이안 쪽이 뭐 명단 제외를 제외하고 공격에도 이제 페레이라가 부상으로 이제 떠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의 멘데스는 뭐 장기 부상이니까 뭐 페레이라 정도? 여기도 막 크게 뭐 결장이 있는 건 아니네. 근데 알라설은 이제 거의 결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또 3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지난번 알쇼르타하고의 경기에서도 3골 넣었고, 그리고 지금 딱 한 경기 졌던 게 지금 오전 전승인 알 아흘리 상대로 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어디냐, 여기가 이 홈이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 홈승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알라슬이 아랍 팀이거든요. 알라이안이 카타르고 비슷한 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알라이안이 그래도 이제 최근에 페르세폴리스 비겼고 파크타코 원정에서 뭐 중립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겼거든요. 그리고 알라이안이 그나마 좀 잘했던 게 알라스르 원정에서도 한 골 차, 오전 전승하는 이제 알라흘리 상대로도 한 골 차, 아릴랄한테만 이제 2골 차였지 나머지는 4경기 연속 득점에 지더라도 한 골 차기 때문에 알라슬의 이 성적을 볼 때 알라슬 사이드로 봐야 되긴 하지만 3승을 다 원정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정작 1승을 못했습니다. 그때 알사드 경기도 1대0으로 이기다가 그 뭐 퇴장 이후에 골을 먹힌 건 아닌데 골 먹히고 결국엔 퇴장까지 있었고 하다 보니까 홈 성적만 놓고 볼 때는 가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되네요. 이 경기는 앞 두 경기는 배당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승을 봤던 반면에 요거는 배당이 살짝 더 높긴 한데 알라이안이 그래도 꾸준히 골을 넣고 있어서 아무리 알 와슬이라고 하더라도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요거는 승무 사이드에서 봐야 되지 않나. 완전 승만 보기에는 좀 빡세고, 그리고 이게 언더가기가 좀 애매한 게 알라이안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득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득점을 못해서 문제지, 만약에 이제 알와슬이 2득점을 하든 알라이안이 뭐 2득점을 하든
결국엔 어느 팀이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뭐 언더나 오버를 예측하기가 좀 힘드네요. 알라슬도 홈에서 아직 막 뭔가 딱히 보여준 게 없어서 요거는 그냥 승무 사이드, 알라슬 승무 사이드로 보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을 본다면은 차라리 이것도 아까 페르세폴리스처럼 핸디물을 노리든 무승부 보면 그냥 물을 보든. 근데 저는 승무 본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좀 무에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승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승무 본다는 얘기는 일단 무를 의심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를 좀 의심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결장 부분에서 뭐 아까 페레이라가 못 나온다고 했는데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건 아니에요. 어시가 가장 많을 뿐이지. 그래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경기는 알 나스르. 그리고 얘네가 이제 붙었던 적이 있는데 다 친선 경기라서 딱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 나스르하고 알사드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알 나스르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릴랄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아릴랄이 이제 무승부 없이 되게 잘 이기는 반면에 물론 알 나스르도 성적이 좋긴 한데 가끔씩 중간에 무가 있다든가 리그에서도 좀 지는 상황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알 나스르 같은 경우 지금 순위를 보면은 3위거든요. 근데 뭐 알 라울리하고도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되고 지금 4승 1무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뭐 득점은 아릴랄이 가장 좋긴 한데 뭐 득실도 거의 알 라울리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알사드도 2승 3무로 무패팀입니다. 무패팀이 한 4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알사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알나스르 입장에서는 조금 빡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릴랄이 웬만하면 이제 거의 전승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알나스르는 중간중간에 좀 무도 껴있고 멤버가 좋긴 한데 뭔가 그 멤버만큼 성적이 막 압도적으로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릴랄이 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받았지 알나스르는 그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일단은 알나스르 뭐 첫 경기 알쇼르트하고 비겼지만 지금 4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알가라파도 3골을 넣었고 그리고 알라인 5골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이제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지난 2경기 이제 다득점을 했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알나스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알사드가 어떤 팀이냐면 최근에 리그에서 5연승 그리고 아쳔 포함해서 지금 몇 경기야? 9경기 무패 2번 비겼는데 그 2번 비긴 것 중에 최근에 홈에서 이제 아릴랄하고 비겼죠. 그래서 2승 3무로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도 알라슬하고 알라인 상대로 비겼고 해서 얘네가 실점이 적어요. 그러니까 득점은 당연히 알나스르가 높긴 한데 실점은 알나스르보다 한 골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알나스르가 이 상대 전적도 은근히 좀 있어요. 알사드하고 물론 그때하고는 다르겠지만 홈에서 2승 2무입니다. 뭐 예전 전적 뺀다고 하더라도 2승 1무인데 두 팀이 붙었을 때 둘 다 골을 못 넣은 적은 예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알나스르가 1대0으로 졌을 때 그러니까 거의 치고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 비기든 뭐 지든 이기든 무조건 골은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알나스르 승을 보지만 뭐 지난 2경기처럼 뭐 대승을 거둘 거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이제 초창기 그 아쳔 초반처럼 알라이안도 한 골차, 뭐 에스테글랄도 한 골차로 이겼던 것처럼 알사두도 이제 아릴랄하고 비길 정도면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 경기는 알나스르 승을 보되 3.5 기준 언더를 봅니다. 언더. 왜냐면 오버를 보려면 알나스르의 득점력이 뭐 괜찮으니까 알사드가 그만큼 실점이 많아야 되는데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2대1 스코어가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2대1로 끝나면서 승과 언더, 핸디무가 같이 나오는 그런 그림. 그래서 요것도 아까 페르세폴리스 알라을리는 마인을 봤기 때문에 알와슬도 이제 무가 좀 더 땡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페르세폴리스 핸디무를 묶어갈 만한 건 알나스르 정도 아챔에선. 그래서 알나스르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저 배당이 너무 적다, 가기 좀 찝찝하다 하면은 핸디무로 때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어제 무승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무승부 딱 5개 본 게 있는데 결국엔 이제 하나 빼고 다 안 나왔지만 알크마르 핸디무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더비카운 무랑 이제 어디였지? 브레스트무 요렇게 묶었거든요. 번외로. 근데 알크마르가 일단 무가 났어. 핸디무. 그리고 더비카운이 비길 뻔하다 막판에 골을 먹혀서 이제 져버렸는데 사실 그게 비겼으면 되게 아쉬울 뻔했죠. 원래 계획은 이제 그거 2개였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 정도 1.5 한 1.3이나 1.4 정도 받은 배당을 핸디무로 가는 건 상당히 좀 괜찮다 봅니다. 왜냐 일반승은 배당이 안 나오거든요. 괜히 갔다가 이제 털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알나스르 경기를 종합하자면 그래도 홈인데 이길 것 같다. 하지만 마행까지는 보긴 좀 어렵다. 그래서 승과 핸디무 3.5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침은 끝났죠. 아침은 끝났고 로마하고 세비야 어찌 보면 오늘 해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자 부분을 안 봤는데 결장자도 한몫을 하네. 일단은 호날두가 휴식입니다. 휴식. 그러면 이제 마네하고 탈리스카 그 2~3번째로 골을 많은 선수인데 수비 쪽에도 부상이 한 명 있고, 근데 알사드도 수비 쪽에 부상이랑 부상이 2명이거든요. 가장 최근은 아니더라도 2명 부상과 공격 쪽에 라파 무이카, 얘도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8골에 3어시. 아피프도 있긴 한데 걔는 어시가 더 많고, 그래서 원정 알사드도 결장이 있기 때문에 호날두가 휴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팀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마인을 더 못 보는 그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가 가장 좋아 보여요. 사실 승도 조금 빡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언더, 승, 핸디무 요 순위로 볼게요. 자, 그러면 아침은 끝났고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로그인이 많긴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12월부터는 그 후원의 그 조합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고 좀 무리한 조합은 잘 안 가려 할 겁니다. 후원으로 나가는 건. 그러면 이제 고배당을 안 가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구독자 게시판을 오랜만에 좀 활용을 해서 구독자 게시판, 그러니까 나는 후원은 좀 하기 그렇다. 근데 분석 결과는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고배당만 간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하셔가지고 구독자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하세요. 막 너무 터무니없게 올리진 않을 거예요. 다폴 고배당도. 어제처럼 4경기 5경기 묶어서 한 12배 10배 조금 넘으면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무나 핸디무는 좀 고배당을 노릴 수 있죠. 3무나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이무도 번외 이무 이런 거는 조합에 따로 안 넣으려고 합니다. 거의 제일 좋아 보이는 그냥 우선순위들만 딱 조합으로 가고, 나머지 그냥 번외로 소소하게 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서 그쪽으로 고배당을 좀 활용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게시판은
한 달 단위로 구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뭐 티어가 1, 2로 나눠졌는데 보니까 티어 2는 너무 가격도 뭐 터무니없이 비싸고 티어 1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거의 4,000원이 안 됐었는데 조금 올랐더라고. 4,500원. 그래서 그 구독을 하면은 매일 4,500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달 구독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거의 뭐 5, 6천 원이면 되는 거죠. 그 뭐냐 부가세 그거 뭐 붙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그냥 구독자 게시판에 매일 분석 결과 올라오니까 그 분석 결과 보고 뭐 자기가 이제 조합을 짜도 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조합을 끼워 넣을 거니까 그 조합 보고 뭐 괜찮으면 뭐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좋은 것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만 이제 엮어서 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막 자기가 후원하기엔 좀 빡세다. 그리고 뭐 나는 별로 그냥 설명만 듣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독하시면 나쁠 건 없다 봅니다. 뭐 한 달 기준이니까 뭐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그거를 결제해야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한 달이니까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게시판을 다시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독하신 분들만 구독팬만 보일 수 있게 이제 설정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도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고배당을 가려면 조합으로 나가는 그 조합에는 이제 막 어제처럼 막 4경기 5경기 묶은 그런 다풀 고배당이 안 나갈 거예요.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뭐 생방을 못 챙겨 보시는 분들도 그냥 구독만 하고 구독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구독 게시판을 활용하려면 방송 시간도 딱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유튜브에 올릴 때도 뭐 빨리 올리고 구독자 게시판도 뭐 계속 조합을 제가 늦게 짜잖아요. 그래서 늦게 짜면은 짤수록 구독 게시판을 못 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저녁 방송은 저녁에 하기가 좀 빡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늦어도 뭐 4, 5시 뭐 빠르면 한 뭐 2, 3시 요 정도 시간대에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생방은.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외 축구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아침은 끝났으니까. 자 해축 로마하고 이제 아탈란타. 요거는 이제 아까 적어뒀던 건데 요거는 일단은 밑으로 내리고 자 오랜만에 이제 메모장을 한번 써볼까요? 이제 몇 경기 안 되니까 자 AS 로마 그리고 아탈란타 뭐 해축이 2개밖에 없는데 요거는 오랜만에 메모장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로마하고 아탈란타 사실 지금 아탈이 순위가 훨씬 높습니다. 로마는 아시겠지만 지금 뭐 누구지 그 라니에리 감독을 데려와서 지난 뭐 토트넘전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뭐 그렇다고 유로파에서 성적이 좋냐? 유로파도 1승밖에 못했고 그럼 리그에서 성적이 좋냐? 로마는 지금 라니에리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유로파도 1승밖에 못하고 리그에서도 4연패 중이고 그러니까 뭔가 로마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물론 연승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쉬운 경기들이 좀 많아요. 뭐 인테르전도 한 골차, 뭐 볼로냐도 한 골차, 나폴리도 한 골차, 뭐 베로나전도 한 골차. 그러니까 은근히 한 골차로 진 경기들이 많다.
아쉽죠. 로마 입장에서는. 근데 로마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득점력 같거든요. 득점력. 왜냐하면 지금 아탈하고 비교했을 때 실점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18골을 먹히고 있는데 아탈란타가 16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 치고 뭐 바로 위에 있는 제노아나 칼리알리도 이제 20골이 넘거든요. 실점이. 뭐 토리노도 그렇고 파르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점 부분에서는 로마가 막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순위에 비하면 15위인데. 근데 이 득점력이 14골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 상위권들은 다 이제 상위권인 이유가 득점력이 좋거든요. 하위권에서 득점력 좋은 팀은 그나마 꼽자면은 이제 베로나 정도? 헬라스 베로나 정도인데 걔네도 뭐 로마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3골 정도밖에. 그래서 로마가 확실히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 로마는 실점이 적긴 한데 순위 치고는 득점이 문제다.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근데 하필 또 상대가 이제 아탈란타거든요. 아탈란타가 이제 왜 빡세냐면 하필 상대가 아탈란타 지금 리그 최다 득점팀 34골. 그러니까 득점으로만 20골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탈이 오늘 이기면 나폴리하고 승점이 1점 차로 줄어들거든요. 물론 이제 밑에 인테르 피오렌티나도 이기면 1점 차로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되게 치열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래서 이 로마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이제 토트넘하고 이제 비긴 것도 있고 아탈 상대로 홈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성적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살짝 좀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지난번 뭐 비긴 것도 있고 오늘 만약에 지면은 뭐 4연패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뭐 연패는 아니긴 합니다. 토리노를 잡아서. 근데 이제 아탈을 이기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로마가 지면 4연패라 홈에서 4연패는 잘 안 그려지기는 하는데 아탈이 요새 너무 득점력이 좋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챔스도 보면은 성적이 지금 무패예요, 무패. 아탈이. 아탈은 더군다나 챔스도 무패 중. 물론 강팀은 뭐 아스널, 슈투트 말고는 없는 거죠. 뭐 영보이즈나 셀틱, 샤흐타르 정도면. 근데 아스날하고 비겼고 슈투트 원정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탈이 최근에 가장 좀 불안했던 경기는 우디네세죠. 우디네세. 선제골을 내주고 이제 2대1로 역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경기들은 아마 거의 선제골을 먹힌 경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최근에. 본인들이 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골을 먹히거나 그랬지. 몬차전도 결국엔 0대0이었다가 2대0으로 이겼고 나폴리 원정도 3대0 그리고 파르마도 어제 라치오를 잡으면서 제가 그 라치오 한 폴 나기 좀 아쉽게 됐는데 다폴더. 근데 그런 파르마 상대로도 원정에서 3대1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토리노한테도 지고 뭐 홈에서 코모한테도 잡히고 볼로냐 원정 비기고 불안했는데 지금 연승 중입니다. 지금 리그에서 7연승. 아탈이 초반에는 원정이 살짝 불안했는데 지금 7연승 중 홈 원정 포함해서입니다. 원정 3연승. 그러니까 저 챔스를 뺀 거예요. 챔스 포함하면 6연승입니다. 6연승. 리그만. 챔스 포함하면 지금 원정 6연승. 그리고 얘네가 몇 경기 무패였더라? 12경기 무패 중. 이 정도만 보면 뭐 아탈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뭔가 살짝 좀 불안해 보여요. 뭐 로마가 그래도 비빌 거는 원정에서는 아직 1승이 없지만 홈에서 3승 3패.
그리고 실점이 적다는 점. 그리고 아탈이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원정이니까. 그리고 아탈이 지금 결장자가 누가 있나? 지금 미드필더에 자파코스타 한 명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다 장기 부상이라서. 장기 부상 또는 아예 명단에서 이제 없기 때문에 레테기가 12골로 골이 가장 많네. 그리고 얘는 미드필드에서도 골을 엄청 넣거든요. 지금 브레시아니니, 사마르지치, 와 얘는 거의 다 2골씩 넣고 있네. 그리고 루쿠먼이 7골로 그 다음, 레테기 다음이고. 지금 스카마카가 이제 아예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올 시즌에 스카마카도 같이 뛰었다 그러면 아탈이 더 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격에 이제 스카마카가 아예 이탈을 했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탈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로마 가기가 좀 빡세요. 근데 이제 배당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왜냐면 뭐 근데 일정도 로마가 더 빠듯한데 유로파 원정을 갔다 와서 아탈도 원정이긴 하지만 일정이 더 일찍 있었고 해서 요 경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로마의 공격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로마가 도부비크 영입했는데 얘가 지로나에 있을 때 훨씬 좋았지. 세리에하고는 안 맞는 듯. 물론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4골로. 근데 이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못 해줘서 뭐 디발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골이 많지가 않아요. 나눠서 넣은 선수들이 많긴 한데 뭔가 임팩트가 그만큼 없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작년인가 리옹에 이제 뭐 라카제트가 이제 몰빵으로 넣든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의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려면 이제 뭐 디발라나 도보비크가 좀 더 넣어줘야 되는데 디발라는 안 그래도 이제 출전 시간이 그렇게 뭐 경기는 많이 뛰어도 많지는 않고 그나마 도보비크가 거의 풀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생각보다 지로나에서만큼의 이제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 다만 이제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왔고 뭐 명장이라고는 하지만 로마가 이제 얼마나 잘해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유벤이랑도 비겼고 인테르전도 한 골밖에 안 줬고 그리고 졌던 상황들 보면은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저는 이거 흐름은 아탈이 맞거든요. 무조건 아탈 가야 되는데 뭔가 비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탈이 유리한 건 맞은데 최근 한 골차 승부도 많고 4연패 그림은 안 그려진다. 그러니까 뭔가 4연패까지 하면 진짜 로마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로마의 실점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홈에서 볼로냐 3실점은 좀 빡세긴 하거든요. 아탈 정도면 그냥 때려 넣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승부를 봐야 될지 아탈 승을 봐야 될지 이게 오버를 봐야 될지 언더를 봐야 될지 이게 너무 어렵네 오늘 AS 로마 경기가. 아니면 뭐 한쪽에 뭐 부상이 좀 많다거나 아탈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뭐 레텍이 못 나오고 뭐 미드필드에 몇 명 부상이고 로마는 거의 다 나오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탈이나 로마나 딱 한 명씩 로마 경고 누적 한 명 아탈도 아까 자파코스타 한 명 해서 이게 흐름은 확실히 아탈이긴 하거든요. 이게 고민이 되네. 잠깐만요. 유벤이나 인테르전 생각하면은 비빌 것 같은데 최근에 베로나나 볼로니한테 3실점 하는 거 보고
이거 믿을 수가 없네 로마. 근데 토트넘전을 생각해야겠죠. 가장 최근이니까. 토트넘전의 점유율은 반반이었고 슈팅은 좀 밀리긴 했지만 공격을 더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디발라가 어시도 했고 홈의 로마 한번 믿어보겠다. 아탈이 유리하지만 아탈도 살짝 불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우디네세전도 그렇고 예전에 볼로냐전도 그렇고 지금 너무 연승 중이라 연승 기세가 한번 꺾일 때가 됐습니다. 지금 7연승이거든요. 7연승. 한번 꺾이지 않을까. 아탈은 너무 잘 나갈 때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셀틱하고 비길 때던가 아니면 당연히 이겨줘야 될 경기 그때 어디였더라? 코모한테도 졌었고 그리고 우디네세한테 한번 질 뻔했죠. 그래서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언오버는 판단이 안 섭니다. 로마 하면 언더인데 근데 로마도 언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뭔가 가려면 오버 가야 되는데 2대2의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고 무승부 보는 이유는 그냥 뭐 로마 승가기도 좀 빡세고 그냥 뭐 로마가 그냥 연패만 끊는 선에서 좀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탈이 지금 워낙 오랫동안 무패를 하고 있어서 그냥 연승 마감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무승부를 좀 노려보겠습니다. 이 경기. 이게 좀 너무 힘드네. 딱 결론이 나야 딱 좋은 거거든요. 틀리든 맞든. 근데 쉽게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게 좀 빡세다. 어쨌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세비야 오사수나. 한 경기에 지금 몇 분이 걸린 거야 이거. 지금 6경기 하면서 방송을 거의 1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경기가 뭐 몇 경기 없으니까. 자, 세비야하고 오사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해축을 갈 게 아니고 아침을 가야겠는데 이게 주력을. 해축은 고배당으로 가야겠는데. 자, 세비야하고 오사수나.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득실이 그러니까 득점은 밀리는데 실점이 조금 적긴 하지만 살짝 밀리거든요. 둘 다 마이너스긴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오사수나는 홈에서 강한데 5승 2무 1패. 근데 원정에서는 1승 2무 3패로 실점도 많고 뭐 물론 홈에서도 실점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세비야 같은 경우도 홈에서 이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가 원정이고 세비야가 홈입니다.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기퍼 부상 중 서브가 뛰고 있음. 그리고 미필 이제 장기 부상. 그리고 공격에 이제 엔주케 부상 결장. 그나마 얘는 최근이거든요. 9경기면 뭐 아주 최근은 아닌데 그나마 최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딱히 없습니다. 오사수나 결장 미필 경고 누적 한 명입니다. 루카스 톨로 2골 넣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풀로 뛰었거든요. 모든 경기 평균 시간도 거의 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빠진 게 그나마 오사수나는 흠인데 오사수나가 아시겠지만 홈에서 진짜 강합니다. 그때 베티스전 제가 이제 갔을 때 한번 져가지고 그게 아쉬웠지만 비아레알전도 결국엔 그때 우리 프렌 갔는데 프렌이 나왔고 막판에 2골 따라 잡히긴 했지만 그리고 바르샤도 4대2로 잡았던 전적이 있고 해서 홈에서는 엄청 강하거든요. 물론 원정에서도 초반에 비해 지금 성적이 좋긴 합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4실점으로 졌던 경기 빼고는 소시도 2대0으로 잡고
뭐 발렌시아나 헤타페전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컵대회 포함 4경기 무패도 했는데 확실히 홈에 비해서 임팩트가 좀 적긴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비야가 원정보다는 홈에서 승률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라요도 잡았고, 그리고 딱히 큰 뭐 결장 여부도 아주 크게는 없습니다. 뭐 주전기퍼가 뭐 이미 서브가 한 4경기를 뛰고 있어서 그래서 요것도 세비야 쪽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한데, 요 경기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득점력은 오사수나가 좀 더 좋긴 한데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또 되게 적단 말이죠. 둘 다 컵대회를 빼고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라요전에 1대0, 레알 베티스 1대0, 그리고 헤타페 1대0, 바야돌리드 1대0, 거의 다 한 골 차네. 소시한테 2대0, 지로나한테 2대0으로 지고, 그리고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오사수나한테 밀립니다. 최근 3무 2패. 두 팀이 무가 좀 있다. 근데 홈에서는 좀 압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예전 전적들이라서 사실 20년도 이후에는 3승 1무 1패로 조금 앞서긴 하는데 최근에 1무 1패입니다. 1무 1패. 그래서 뭐 상성도 아주 막 극강으로 좋다 요 정도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경기도 스물스물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 세비야가 라요를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세비야도 아시겠지만 득점력이 지금 루케바키오가 혼자 5골을 넣고 있고 나머진 다 한 골이 전부예요. 그나마 그 한 골을 넣고 있는 엔주케도 일단은 부상으로 못 나오고, 뭐 주전기퍼의 부상에. 근데 오사수나는 지금 그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안테 부드미르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팀 내 골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8골로 달리고 있습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득점력으로 보면은 뭐 이게 대부분 홈골이긴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뭐 소시를 잡았다던가 뭐 발렌시아 헤타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경기도. 그러니까 무승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비야가 홈이라 유리한 건 맞는데 오사수나가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이 성적이 안 좋고 득점력도 저조하지만 최근 이제 발렌시아나 어디냐 베티스였나 헤타페였나 헤타페 원정 비기고 소시 원정도 2대0으로 이기고 무시할 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비아레알전 홈이긴 하지만 2골을 넣었고 해서 원정에서 승률만 보고 오사수나를 그냥 아예 무시해야지 하기에는 세비야가 홈에서 한 골차 승리가 많았다. 그래서 이 경기도 아까 아탈처럼 굳이 승패로 따지면 어디로 봐야 되냐면 로마보다는 당연히 아탈이 무패 12경기 무패니까 지금 7연승 중인데 아탈 승을 좀 더 봐야죠. 근데 뭔가 좀 찝찝해서 이제 무승부를 봤던 거고, 세비야도 홈이라 홈승을 봐야 되지만 오사수나의 뭐 득점력, 전체적인 득점력, 그리고 결장 부분이 크게 없고 하다 보니 무승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해축은 뭔가 승패를 가기가 좀 빡세요. 언어보다 솔직히 아까 로마도 오버가 좀 땡기긴 하는데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 오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무승부 보는 건 다득점 무승부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득점력 때문에 기껏해야 뭐 1대1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뭐 물론 2득점을 안 한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헬라스 베로나나 볼로냐 상대로도 뭐 2득점을 했고 우디네세 3득점, 뭐 베네치아 2득점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아까 아탈 승무 사이드에서 보지만 무승부를 봤던 것처럼 요것도 세비야 승무 사이드에서 보지만 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무승부 보면 프레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승을 어디를 더 보느냐. 중요한 거죠. 아탈 승무에서 이제 아탈 승을 가기 애매해서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로마 프렌을 못 보고, 세비야도 세비야 승을 좀 더 보기 때문에 오사수나 프렌을 못 보는 겁니다. 애초에 아예 무승부만 보였으면 로마 프렌을 가든 오사수나 프렌을 가면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 애매하다. 해축은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챔에서 찾아야 된다. 배당이 적더라도, 아니면 아챔이든 해축이든 고배당으로만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굳이 갈 게 없잖아요. 만약에 나 갈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페르세폴리스 나 알라스를 핸디무 찍고 뭐 그리고 저기 뭐냐 알라스를 뭐 무를 같이 찍든. 근데 산무는 좀 빡세더라고. 그래서 핸디무만 찍든 뭐 알라스르 뭐 마인이 좀 불안하면은, 근데 차라리 뭐 핸디무를 찍든 무를 찍든 두 개만 묶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딱히 갈만한 거는 많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무승부나 핸디무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배당이 2배가 안 나오네. 2경기 묶었는데 진짜 좀 빡세긴 하네요. 차라리 2배 나오려면은 알라스를 언더를 섞어야 되는데, 와 이게 쉽지 않네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오늘 주력을 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배당으로 한번 때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갈 게 없는데, 해축이라도 뭔가 경기가 조금 더 많았다면 모르겠지만 갈 수 있는 경기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2배 밑에 가자니 좀 빡세고, 이게 페르세폴리스 경기만 좀 승이 보이더라도 뭔가 좀 좋아 보일 텐데, 이게 페르세폴리스 승 알쇼르타. 근데 페르세폴리스가 1득점 이상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걸린단 말이죠. 그래도 둘 다 아직 1승이 없어서 이게 뭔가 좀 빡세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좀 길어졌는데,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 아마 오늘은 조합을 좀 빨리 끝낼 것 같아요. 뭐 8시 반 이후로. 조합은 8시 반 전에 나갈 때죠. 그리고 오늘부터 구독자 게시판 활용하려 했는데, 오늘은 오늘 올려드리죠. 한번 한 3무에서 4무를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갈 게 없다고 해서 안 가기보다는 한번 노릴만한 건 한번 노려보겠다. 어쨌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